러닝플러스 교육연구소입니다. 수학 공부 참 어렵죠? 자,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통찰학습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학 시험에서 평가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어떤 평가 기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학적 원리, 수학 개념, 수학 공식 이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데 저는 여기서 수학적 원리라는 단어로 통일을 할게요. 수학적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정수라는 것은 무엇이고 유리수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정수와 유리수를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구분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리와 원리 간의 관계,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때 1대2, 3대4라는 비가 있죠. 이것을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럼 분수와 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원리들을 상황에 맞게끔 변형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학교 2학년 때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지,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나누기 문제가 나오면 이것을 곱하기 문제로 바꿔서 또 문제를 풀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원리를 변형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에는 문제 상황에서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좀 이렇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어떤 내가 접해보지 못했던 문제 상황들을 문제로 내고 그것을 공식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 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수학 시험에서의 평가 기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수학 시험의 평가 기준이 그러한데 우리는 수학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학 원리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부족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해라는 것이 이것은 좀 대충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했다 안 했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이해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수학 공식을 공부를 했죠. 수학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설명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이해했다라고 하면 내가 설명을 제대로 했겠죠. 그 말은 내가 충분하게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 증거가 되겠죠. 그렇지 상대방이 그렇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고, 내가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은 내가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공부를 우리가 해왔다는 겁니다. 내가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수학 문제가 어렵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수학 원리의 활용력,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관계의 이해, 그리고 변형,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간과합니다.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수학 공식을 우리가 달달 외우죠. 그 다음에 바로 문제를 또 풀죠. 문제 푸는 과정에서 많이 막혀요. 어떤 문제가 막히냐면 공식을 변형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학 문제에서 유형에 어떤 집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단어 안에서 문제 유형이 이런 문 유형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풀고 저런 문 유형이 나왔을 때는 저렇게 푸는 그런 방법을 계속 이렇게 해왔거든요. 학원에서 보통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한 번도 접하지 못한 그런 유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수학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학 문제, 적용하는 문제겠죠. 수학 문제는 항상 새로운 조건 사항이 주어진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새로운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수학 문제가 어렵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새로운 상황에서 주어진 수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충분한 원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상대방에게 설명할 수 있었을 때 그것을 설득할 수 있다면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면 내가 조금 더 이해하는 데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원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원리들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비, 뭐 1대2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이 분수화 된다라는 사실, 분수와 비의 어떤 관계를 알았을 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원리에 대한 원리를 변형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원리를 자유자재로 변형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실력이. 그것이 바로 수학 실력이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수학의 새로운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이제 생각을 하냐면 우리 내부에서 내가 원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관계도 이해하고 적용 이제 그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변형이 가능한 그런 충분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이렇게 푸는 거다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 번쩍이면서 생각이 바로 납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느껴지냐면 아하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라는 것으로 다가오거든요. 그 찰나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학 공부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는 애들이 잘하는 거예요. 일단 다른 과목하고 차이점이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충분하게 원리들을 이해하고 변형하는 것에 자유로웠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적용해서 원리들을 적용을 해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다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하라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것이 바로 통찰 학습이라는 겁니다. 통찰 학습. 인사이트 러닝이라는 것인데 그 통찰 학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찰 학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통찰 학습이라는 것은 이렇게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우리가 이제 문제가 고민하다가 갑자기 어떤 해답이 탁 이게 떠오르는 게 있죠. 그것을 통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한 통찰 학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켈러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침팬지를 대상으로 전장에 있는 바나나 먹기 실험을 합니다. 그 실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 하면 이제 침팬지 이제 원숭이가 손에 닿지 않는 이제 천장에 바나나를 달아놓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어떤 창고에 그렇게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창고 안에 바나나 주변에 나무 상자 몇 개 하고 막대기를 놔두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원숭이를 이제 밖에서 이제 들려보냅니다. 들려보내면서 바나나를 보게 되겠죠. 그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 손으로 막 해도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숭이는 주변을 살펴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앉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초 후에 상자를 이제 쌓고 막대기를 들고 막대기로 그 바나나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제 몇 초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실험을 며칠 후에 또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생각할 겨를 없이 바로 과거에 이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상자를 두고 막대기를 가져와서 바나나를 따먹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이제 켈러의 바나나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이 유인원에는 통찰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학습을 한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통찰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실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문제 상황에 이제 부딪혔을 때 주변에 어떤 다양한 도구들이나 각각의 어떤 사용 방법이나 사용 원리들을 내가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 내부에서
원리들의 조합이 이루어지는데 이 원리들의 재구성이 되는 거죠. 이 방법들의 원리들의 재구성이 돼 가지고 어떤 해결책이 아하라는 생각으로 어떤 자동화된 생각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아하 문제 해결이고 바로 그 상태를 이제 통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하 문제 해결력은 바로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은 계속 지속되어서 이러한 경험을 얼마의 시간 이후에 닥쳤을 때도 부딪혔을 때도 문제 해결력이 이제 바로바로 그 방법들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통찰학습입니다. 앞에서 통찰학습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숙제가 남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어떤 다양한 수학적 원리가 있죠. 수학 공식 이것을 충분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원리 간의 어떤 관계 그리고 원리를 변형하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돼야 되겠죠. 아까 통찰학습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원숭이가 나무의 활용법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나무 상자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하라는 그런 문제 해결 방법들이 떠올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학적 원리라든지 변형, 관계를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통찰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잘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찰 연습을 하는 것인데 이 통찰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먼저 문제를 보면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 문제는 어떤 조건이 있고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 것인지 문제 상황들을 충분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공식을 이렇게 바꿔볼까 저렇게 바꿔볼까 그렇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조절이고 그렇게 바꾸었을 때 변형을 했거나 어떤 원리들을 적용을 했을 때에 어떻게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모니터링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점검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겠고 또한 내가 이 문제에서 막혔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라는 것을 충분하게 평가를 해야 다음에 이것이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그 통찰 과정을 가졌을 때 수학 공부와 수학 실력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럼펄 포인트입니다. 통찰학습이라는 것은 아하라고 하는 어떤 깨달음의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분하게 연습이 되어진다면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아하라는 통찰력이 필요한데요. 다른 과목보다 수학이 절대적으로 이러한 통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리관, 그리고 이게 원리의 변형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그 생각 끝에 나오는 아하라는 이 통찰 학습이 수학을 좌우하는 그런 학습법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러닝 플러스 교육연구소는 세상 어디엔가 학교가 필요한 곳에 학교 건립을 꿈꿉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